그냥 들어오신 분들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수년, 수십 년이 흐르면 연속에 엄청난 양이 쌓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보통 얘기는 독약이라고 하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병원은 더 이상 아픈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죠. 병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병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현대인들은 누구나 독소의 공격을 받지만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다 오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각 사람의 생화학적인 독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금속에 대해서 잘 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들어오면 배설을 잘 못하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몸 안의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간은 바로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관이죠. 3천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이루어진 간은 담즙을 통해 소화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 깨끗한 피를 재공급하는 역할도 하죠. 몸 전체 해독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간의 해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것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 머무르면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숙변입니다. 장내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변을 뜻하는 숙변. 숙변은 마치 치아에 끼는 치석처럼 장내 점막에 달라붙어 장 흡수와 연동 운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숙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시궁창에 있는 것을 방에 한번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냄새에 의해서 또 그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장내 그 환경에 그 변이 갖고 있는 그 독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변기에서 변을 봤을 때 변이 찰흙변처럼 붙어가지고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변들은 일반적인 그 하재를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도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그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뭐 며칠 내로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고 쌓아놓은 지방이 되게 많으면 배가 고프면 그 지방을 분해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게 널려 있으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뭘 먹죠. 뭐 자동 커피를 빼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배고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방 분해하는 거를. 그걸 참게 유도해주는 과정이 해독 다이어트고 지방세포 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즉 독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염증을 유발하는 이 물질은 지방이 분해될 때 함께 나오는데요. 그 해독 다이어트는 뭐 사실 뭐 내 몸에 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독이라는 거는 내 몸의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물질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녹아 있는 거는 일단 지방이 분해가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신호를 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담당한 박금경입니다. 강의 내용이 들을수록 좋아서 아침에 잠시 이거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 녹화도 하고 있었죠. 제가 오늘 강의 맡은 거는 조금 전에 다시 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거는 비우기 중에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이제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부분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거 아침에 말씀드리죠. 이게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뒤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자식을 키운 부모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자 한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한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비결이랍니다. 그래서 말이 곧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고 넋이랍니다. 그 사람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고. 그래서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그보다 좋은 씨앗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요거를 봤어요. 저희가 요 사과나무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과를 딴 시기인데 제가 요 땅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이 나무가 잘 자란 거 보니까 토양이 있고 이 사과나무라는 씨앗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토양은 내 몸, 현재의 내 몸과 잠재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오늘 제 몸에 대한 이걸 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솔직히 저희 해독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호르몬이 반응을 합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몸이 뭔가가 청소가 되는 과정 중에 힘들어지는 과정이 오면은 아, 내 몸이 청소되는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 몸의 호르몬도 좋은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PM이라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오는지
좋은 음식에 좋은 의식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제 6년의 임상간호사, 21년의 보험심사 간호사를 했고요. 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22년 4월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24년 1월부터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T 직급이고요. 오늘 저는 이제 자연 해독 시스템, 저의 몸은 저희가 해독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해독합니다. 좀 전에 보셨죠? 간에서 75%의 해독을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몸이 스스로 노폐물과 독소를 처리하는 생리적인 시스템을 자연 해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연이 해독 시스템이 간, 신장, 장, 폐, 피부에서 하는데 이 기능이 간에서 거의 75%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 중에 디드링크 이야기를 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독소 분해도 하고 약물도 대사하고 담즙 생성도 하고 이 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신장은 노폐물 배출을 해주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을 한답니다. 장은 소화 후에 잔여물을 배출하고 유익균을 유지를 하고요. 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피부는 땀 피지로부터 독소를 일부를 배출을 해요. 이게 저희 자연 해독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우면 좋은데 너무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솔직히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주위에 환경에 의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가공식품에 의해서도 그러는데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신경계 쪽에서는요, 피곤해요. 집중력도 저하되고 잠도 잘 못 자고 감정 기복도 있고 두통도 있어요. 근데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면요, 생리불순, 피로하고 체중도 증가하고 갑상선 이상이 생기고요. 배설 기능이 저하되면 변비, 장내 가스, 부치,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다음에 림프나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요. 뭐가 있냐? 손발이 저려요. 혹시 이제 각각 보세요. 자기 몸에 이런 자연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면 손발 저리고 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면역력 약화가 돼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 대부분 림프 혈액순환 저하가 의외로 많아요. 그다음에 세포 에너지가 저하되면 쉽게 피곤하고 회복이 느려요. 저희가 액티바이즈만 먹어도 이 세포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만성 염증이 있을 때는 관절통, 알레르기, 피부질환, 대사증후군이 있어요. 어제 김장미 사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만성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남편이 워낙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을 저도 따라가다 보면 이 관절들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럴 땐 저는 항상 갈 때 액티바이즈를 가져가거든요. 액티바이즈를 먹으면서 이제 약간 스트레칭을 해주면 워낙 빨리 들어가라고 관절 쪽으로 그러면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특이하네. 액티바이즈의 성분도 있지만 그 액티바이즈 세포 에너지가 저하됐을 때도 이 통증이 온다는 거를 제가 어제 김장미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액티바이즈만 먹어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구나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강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으로 독소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환들이 생겨요. 근데 이 질환을 말하면 조금 그러긴 하지만 좀 말해놓으면 사람들이 요즘 워낙 많은 질환을 알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솔직히 백내장 이명이 독소가 축적되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백내장이나 이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력 저하도 이 독소를 해결을 해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두통이나 신경세포 염증, 비만도 저희 체중 증가 이것도 독소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성호르몬 분비 저하, 그러니까 불임이나 생리통이나 요즘 자궁질환 진짜 많으시죠? 자궁 내막증도 많으시고 자궁 근종도 진짜 많으세요. 보면 주위에 여성분들이 많고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독소 축적으로 인해서 온답니다. 관절 염증이나 통증도 이 독소 축적으로 오고요. 우울증, 불면증, 기억력 저하. 저희 정말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 치매, 알츠하이머도 이 독소 축적으로 인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해독해주는 우리는 굉장히 좋고요. 데일리로 해독해도 쌓이는 독소가 있으면 한번 집중적으로 해독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장이 독소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방암도 지방에 독소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유방암에 걸리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만성 요통, 그다음에 과민성 장증후군인 변비, 설사, 복통도 이 독소로 인해서 옵니다. 저희 그 만성염증이 있죠.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데 크론병도 이 독소 축적으로 오는데 가장 좋은 게 이 독소를 빼준다면 이 기능들이 좀 좋아지겠죠.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해독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워 칵테일 니스토레이트만 먹어도 해독이 데일리로 되지만 저희가 들어오는 성분이 또 그만큼 많다 보면 그만큼 해독이 안 되고 저희 몸에 쌓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노화가 가속화된답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수리가 불가한 상태가 돼. 저는 이분들이 동갑내기인지 몰랐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 PMBA에서 이 두 분이 동갑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누가 이 두 분이 동갑이라고 하겠어요. 이분은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이고, 이분도 나름 관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쌓인 활성산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은 급속노화가 되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젊게 살고 싶다면 그만큼 활성산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들을 활성산소를 잘 빼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죠. 저희 오늘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그거 하셨어요. 젤 슈츠. 젤 슈츠를 이제 저희 파트너니까 장한나 지피님, 조윤용 그룹장님이 훨씬 젊게 사시는 이유가 이런 건강기능 제품을 드셔서 그렇게 밝으시고 더 젊어 보이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이런 분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독할 때는요, 항상 먹는 제품을 우선은 그냥 일반 음식을 좀 스탑을 하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체내에도 독소가 많은데 체외에서 유입되는 독소를 차단을 해줘야지만 체내 독소를 해결을 할 거잖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방이 독소를 끌어안고 있대요. 근데 이거 지방은 정말 안 타요. 왜냐하면 계속 이걸 타고 싶은데 저희가 배고프면 갖다 그냥 집어 넣어 주거든요. 근데 배고픔의 절정을 이뤄야 이 체내의 지방이 갖고 있는 독소가 태워집니다. 그래서 굶으라고 좀 하는 거죠. 일반 음식을 드시지 말고 PM 제품을 드시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디톡스, 장 관리, 간 기능 향상을 시켜주는 걸 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면 이게 이제 제 몸들이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해독을 할 때 저희는 과거에 이제 9일도 하고 뭐 며칠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가장 좋은 기간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디드링크가 들어왔는데 디드링크가 딱 14일 주기더라고요. 왜 14일 주기를 하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14일이요. 해독을 해주고 내 몸이 정화되고 재생하는 완전한 한 주기랍니다. 한 번의 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해독을 더 하고 싶어. 그럼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최소한 내 몸이 할 수 있는 해독의 주기가 14일인 거예요. 해독, 정화, 재생. 이 이하로 했을 때는요, 이 세포의 정화까지 이루어지는데 재생이 완성되지가 않는데 반쪽짜리 효과밖에 없다고 하니까 14일에 디드링크로 해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재생까지 이루어집니다. 해독, 정화, 재생. 이게 이 기능을 한다는 걸 아주시면 주시고요. 해독이 기간별의 의미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 이제 팀 이름을 저희는 웨이커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팀들이 지금 해독을 하는데요. 제가 1일부터 3일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이 기간에는 모든 반응들이 다 나오고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요, 독소가 배출되는 시기예요. 간이나 림프나 장에 있던 독소가 풀리며 피로나 두통,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제 제 파트너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이제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했대요. 피곤하셨답니다. 이 독소 배출이 되면서 그래요. 오늘 강의하시는 분이 어젯밤에 너무 이 앞에 두통이 있으셨대요. 독소 배출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이런 반응들이 온다는 거 아시고요. 또 한 분은
굉장히 화장실을 많이 가셨대요. 이 반응들이 내 독소가 배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일에서 3일차 그래요. 피크를 찍는 시간이 3일차예요. 3일에서 4일이 엄청 힘듭니다. 이 기간을 잘 넘겨주시면 내 몸이 달라지는 기간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대표적으로 1에서 3일차 독소 배출의 시기라는 거 잘 아시고, 아, 배출이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하라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 내 호르몬이 아주 잘 좋은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아, 내 몸에 독소가 배출되는 거라서 아주 그냥 기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로, 두통, 트러블이 와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4일에서 7일 정도는 아까 세포가 청소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에는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이 활성화돼요. 그 대사활효소가 있고 글루타치온 작용이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될 수 있으면 웨이를 잘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대사효소의 그 제일슈츠와 웨이가 굉장히 역할을 하니까 이걸 잘 드셔주시면 이 청소하는데 굉장히 가동이 됩니다. 근데 8일에서 14일은 저희가 7일에서 끝나버리면 이게 청소만 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세포가 재생되고 복원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손상된 세포막이 회복이 돼요. 그 세포막은 우리 뇌에 굉장히 20%에서 그 거의 30% 정도 뇌에 집중되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능에 세포막이 회복되는 기간이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된다는 의미는 내 미토콘드리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에너지의 발전소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 발전소가 재생이 되니까 엄청 좋죠. 그다음에 피부가 맑아져요. 그래서 피부가 맑아지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효과가 엄청 좋아진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도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손상을 입어요. 이게 활성산소로 인해서.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어두운 색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독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이렇게 밝아지는, 그래서 피부색도 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독 후에 이제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지?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리셋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내 제 핸드폰도 굉장히 지저분하면 이게 막 잘 활동을 안 하잖아요. 너 핸드폰 다 지우고 리셋 한번 해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기본 설정 값이 리셋된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핸드폰도 한번 지우고 나서 하면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나니까 달라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해독 후에 내 몸은 흡수 모드로 간답니다. 해독하고 났는데 흡수되는데 이 기간에 내가 안 좋은 거 먹어버리면 엄청나게 흡수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해독 후에 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듀오,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등 영양소가 훨씬 더 깊고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PM 먹고 나면 세포가 예민해지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독소도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독소를 먹지를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피로감이 줄고 아침 기상이 쉬워져요. 이제 저희 그냥 먹어도 이런 반응이 있으셨을 거예요. 소화와 배변을 해도 장 운동이 정상화되고요. 변 냄새가 굉장히 감소를 합니다. 피부 모공이 피부결이 매우 부드러워지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진짜 이 피부 저희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 있죠? 거기를 만져보면 엄청 매끄럽습니다.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도 와요. 이제 해독하는 기간에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우울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양을 좀 늘려서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그 안에 우리의 우울증을 다스려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6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울증을 회복시켜주니까 너무 우울해. 그러면 드시는 거 외에 액티바이즈 좀 더 드세요. 그럼 감정 기복이 완화되고 집중력도 상승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이런 게 더 반응이 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부종도 감소하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얼굴빛도 밝아져요. 요 근래에 저를 만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손발이 차네. 이러셨어요. 아니, 손이 차네. 그러셨는데
제가 그래서 해독을 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수준으로 보면 세포막의 투과성이 개선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막 투과성이 좋아지니까 영양소 흡수가 엄청 다르다고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드시면 안 된다고요. 영양 흡수력이 증가된다는 거 아시고 해독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면 안 좋은 거 안 넣어주는 게 내 몸에 제일 좋은 거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중심의 75%를 담당하는 게 간이에요. 이 간은 내 몸의 내인성 독소와 애인성 독소를 모두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에요. 내 몸이 1000량이라면 900량이 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간은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외인성 독소인 호, 음식, 약물, 화장품 이거와 내인성 독소인 에너지 대사하고 난 노폐물, 소화되고 난 부산물, 세균 부산물. 아까 강의 들으면서 다 나온 거 있었죠. 그 내용들을 내 간에서 다 해결을 해줘요. 엄청 간은 위해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간은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 물질로 변화돼요. 이 지용성은 지용성은 독소 물질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수용성 물질로 변환해서 내 몸에서 배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장, 신장, 피부, 폐로. 그래서 이렇게 간 해독 과정이 지용성 독소가 들어오면 이 독성이 1단계 거쳐서 중간 대사 물질이 되고 2단계 이 수용성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즙 배변으로 나가고 이 배출되는 이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독소를 간이 해독하는 과정을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바뀌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건강기능 제품을 먹을 때 왜 이거를 독소할 때 이걸 먹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드시잖아요. 저는 이유를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유를 따져가서 듣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구나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왜 이게 제품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단계 해독 과정은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물질로 바꾸기 위해서 독소의 구종을 바꾸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수용성 물질로 바꾸어서야 소변에 잘 녹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 쉽대요. 이 과정에 진짜 필요한 게요,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아미노산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글루타치온은요, 아미노산이 세개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저희가 웨이를 잘 먹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웨이를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하고 웨이, 이 아미노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 중간 단계가 활성산소가 생성이 된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는 게 뭐죠? 항산화제. 파워 칵테일은 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젤 슈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젤 슈츠 안 먹고 막 옛날에 뭘 모르고 이 단계가 이런다는 거 모르니까 젤 슈츠 안 먹고 막 했거든요. 항산화제인 파워 칵테일에도 이 항산화제가 들어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젤 슈츠를 알고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면 우리 몸의 노화가 진행되고 암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저희가 암 환자들한테는 이 활성산소가 더 진행되지 않게끔 우리 몸이 노화되고 활성산소가 진행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제일 수치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셔주시면 좋고요. 비타민 A, C, E, 셀레늄이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저희 제일슈치에 엄청 들어있어요. 파워 칵테일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구리, 아연, 망간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니스토레이트에. 요게 SOD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 활성산소를 바꿔주는 거, 항산화 시켜주는 이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파워 칵테일, 그 다음에 젤슈츠, 구리아연 망간의 니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은 좀 필요해요. 저희가 간에서도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고지혈증 약을 드시잖아요. 그럼 고지혈증 약에서 콜레스테롤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단계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 코엔자임도 만들어지는데
못 만들어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고지혈증 약 먹은 사람들한테 코엔자임 Q10을 같이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의사들이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음, 비급여이기도 하고 또 환자들한테 그걸 먹으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코엔자임 Q10이 정말 고지혈증 약 먹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 이 회복되는 단계에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다음에 실리마린이 밀크시슬, 디드링크 필요한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들 먹으라고 하는데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갤링핏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저희 파워 칵테일에도 그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2단계 해독 과정에서는요, 지금 1단계 넘어갔죠. 2단계, 1단계에서 2단계 중간 단계였죠. 2단계 해독 과정은요, 보면은 앞에 단계에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변형시킨 물질들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하기 쉽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물질을 갖다 붙이는 과정이래요. 근데 이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 이게 다 웨이에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웨이를 드세요, 드세요 하는 이유가 근육을 만들어주는 이유도 되지만요. 저희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 웨이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셨죠? 이게 독소 1단계에는 이렇게 비타민 B군,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1단계 중에 저희가 그 산화하는 단계에 필요한 디드링크가 굉장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웨이 디드링크가 필요하고 이 중간 단계에서는요. 파워 칵테일 젤 슈트 리스토레이티 디드링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가 되고 나면 이 웨이 제품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담즙이나 대변, 신장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계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해야만 여기 지워진다고 하셨거든요. 공유 중지했다가 나갈게요. 여기를 하시면 저희가 조금 힘드니까 그거 조금 잠깐만요. 음, 제가 자료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피 하시는 거는 저기 나중에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에 그 몰디브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디드링크가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용성 독소를 1단계로 만들어줄 때 아까 들으셨죠? 이, 이 액티바이즈 웨이 그 다음에 디드링크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대사 작물에 항산화제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음식에도 먹어요. 그러니까는 간이 그렇게 살았겠죠. 이 정말 필요한 성분인데. 근데 요즘 현대는요, 그렇게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별도로 섭취를 해야 돼요. 이게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보면 현대인은 음식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따라서 현대인은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을 별도로 섭취해야 되는데 이분은 수의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제품의 중요성, 미네랄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그 닥터 월렛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뿐만 아니라 누구도 말을 했냐면 미상원 의원이에요. 이게 36년도에 발표한 문서거든요. 근데 문서 264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식품에 미네랄 등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문서가 특히 미네랄 부족이 비타민 효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264호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면 식품의 영양소 굉장히 부족하대. 오늘날 대부분의 식품은 과거에 비해서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인 거 아시죠? 저희 필수 영양소가 딱 기본적으로 5가지는 저희가 기본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이 열량을 태워주는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있다는 거. 요것만 잘 먹어서는 균형이 안 맞춰져요. 균형을 맞추려면 이 2가지. 근데 9대 영양소를 말하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지금은 그렇고 이 비타민, 미네랄이 이 3가지 영양소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불균형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네랄하고 비타민은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제 역할을 못 하고요. 반대로 비타민이 부족해도 미네랄을 활용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미네랄이 이 꼭대기에 있는 거 아시죠? 미네랄이 CEO라고 했어요. 효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미네랄, 오더를 내리는 것도 미네랄이고요. 비타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미네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가시면 엄청 좋죠. 근데 왜 이러냐? 토용하고 오염이 문제가 돼 있어요. 저희 진짜 화학 비료 많이 쓰잖아요. 질소, 인, 칼륨 위주의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농토가 미네랄이 고갈돼 있어요. 그 식품의 영양소 함량이 감소했다고 지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저희가 농사를 좀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조금 지어요.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요, 보면은 그 퇴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걸 안 쓰려고 많이 하거든요. 질소인 칼륨 같은 이런 화학 성분들을. 근데 저희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땅에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벌레들을 죽이는 약을 안 하면요. 이 뿌리 채소들은 이상한 모양이 돼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조금 그거 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메, 저거 약 안 하고 그냥 못생긴 대로 먹으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좀 잘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진짜 미네랄이 풍부한 땅 있죠. 제가 이제 땅을 좀 만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렁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땅이 엄청 거름져요. 까맣게 변해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지렁이가 많은 땅은 미네랄이 진짜 풍부하구나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네랄이 풍부한 땅이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다는 거. 근데 요즘에 지렁이가 땅에 별로 없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미네랄을 스스로 그냥 더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건강 문제가 영양 부족이 각종 질병의 원인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장수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미네랄이 다양한 영양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비타민 보충제를 먹어요. 그냥 천연 원료로도 먹고, 천연하고 동일한 원료도 먹고, 합성 원료도 먹고, 발효 원료도 먹는데요. 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발효 원료래요. 왜냐? 발효 과정에 영양소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하기가 쉬워요. 일반 천연 원료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발효를 먹으면 소화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PM은요, 효소 활성화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에 5등급짜리를 넣어줄 때 화학 영양소를 넣어줄지 1등급 플러스인 효소 활성화 상태의 식물 내재 영양소를 넣어줄지는 선택이에요. 그건 저희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5등급짜리를 드실지 1등급 플러스를 드실지 이렇게 소화 잘 되는 제품을 드실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디드링크부터 14일간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 액티바이즈를 무료로 주는 그 일을 한대요. 이번에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오토십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액티바이즈 하나를 주니까 요걸로 해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죠. 제가 말씀드렸죠. 디드링크 하나만 더 사시고 파워 칵테일에도 항산화제 엄청 많아요. 디드링크와 웨이만 좀 더 사셔도 정말 이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저렴한 걸로 이 과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죠. 요렇게만 먹어도 여기 디드링크 웨이만 좀 사. 그러면 여기 가능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 이게 프로모션 프로모션으로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 팁 드릴 거는요. 7주년 프로모션으로 인해 가지고 11월 달에도 프로모션이 하나 나올 거래요. 아직 비밀이에요. 아마 11월 가까이 되면 말씀하실 거고요. 12월 프로모션도 또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오메가3를 사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벌써 품절됐어요. 그 다음에 디드링크도, 아니, 피트니스 드링크도 사야지라고 했던 이 두 가지가 딱 품절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제품은 빨리 품절되시기 전에 사십시오. 그다음에 젤슈츠 사과 맛도 저 좀 더 필요했는데 이게 있어서 좀 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젤슈츠 사과 맛도 있는데 이번에는 오렌지 맛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네레이션 50은 좀 빨리 매진됐는데 이번에는 많이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C 밸런스 그다음에 이거 드시면 좋고요. 특히나 당뇨 질환들은 혈관 질환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노겐하고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오프라인 티켓이죠. 저희가 가서 이거 하신 분들한테는 액션팩을 줘요. 그래서 액션팩 어제 티켓 많이 요구하시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액션팩 행사를 하는데 이번 달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두 세트까지 가능하거든요. 탑쉐이프도 이번에 하는데 제가 이 탑쉐이프를 좀 하려고요. 탑쉐이프가요. 진짜 제가 보면서 이 탑쉐이프는 저도 먹기가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공부하면서 진짜 식물 원료로 만들었어요. 영양소예요. 잘 태워주고, 잘 빼주고, 혈당과 식욕을 조절해 주는데, 요 식욕을 조절을 못 해준다고 사람들이 엄청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다들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번 봐보려고요. 그래서 탑쉐이프는 건강한 다이어트 제품인데, 체중 관리를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체내 호르몬하고 연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탑쉐이프 제품은요, 호르몬 연관된 제품이에요. 식물 영양소로 인해서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제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일어나는 게 엄청 좋은 거죠. 그 대사의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신 분들은요, 엄청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하고 대사 균형을 하다 보니까 식사량을 조절해주고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체내 호르몬하고 대사의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호르몬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진짜 배고프고 가짜 배고픔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 다섯 가지거든요. 근데 그렐린, 렙틴 참 어려워요. 인슐린, 도파민, GLP 호르몬. 근데 이 그렐린, 렙틴 이거 아마 분명히 이건 기능을 할 거예요. 근데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도파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보상 호르몬 있죠?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저녁에 가면 내가 탑쉐이프 먹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 과정 중에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느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탑쉐이프 먹었는데? 그랬더니 보상 호르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어서 나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하다 보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돼서 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솔직히 GLP-1이 이 우리 탑쉐이프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들어있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GLP-1 호르몬을 촉진하는 제품을 먹는 것도 있지만 이 생활 습관을 바꿔주면 좋아요. 먹을 때 천천히 씹어주시면 GLP-1이 분비가 촉진된대요. 또 식이섬유, 유산균, 우리 파워 칵테일 드시면 좋겠죠? 장내 미생물 관리해주면 이 GLP-1 분비가 촉진되고요. 또 하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 웨이, 그 다음에 우리 프로쉐이프 이거 먹으면 GLP-1 분비가 촉진된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침에 그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하면 GLP-1 분비가 촉진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거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장 관리와 단백질 식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이 GLP-1이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소장에서 GLP-1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식욕 억제되고 포만감으로 체중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게 해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그렐린은 막 식욕을 이게 그 배고픔 호르몬이 그렐린을 억제하고 배불러 호르몬이 렙틴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이게 배부르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게 하면 안 되신다는 거 이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보셨듯이 영양소예요.
식물 원료하고 영양소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양소에 비오틴, 칼슘, 아연이 들어있거든요. 이 비오틴은요, 호르몬의 생성에서 소멸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필수 영양소예요. 그래서 비오틴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렙틴, 그렐린 호르몬 균형의 필수 영양소예요. 결핍되면 갑상선 기능도 저하되고 탈모도 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비만이 와요. 그래서 이거 잘 먹으면 어떻겠어요?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고 이 머리가 온전히 튼튼해지고 머리도 발모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아니 인슐린도 분비가 좋아지니까 저항성이 감소되겠죠. 그다음에 비만도 줄는 거죠. 특히 칼슘은요. 지방세포 내에서 지방 합성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대요. 그냥 지방이 합성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렙틴 민감도를 향상을 시켜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감소해요. 근데 저희가 비오틴, 칼슘, 아연이라고 했잖아요. 아연은 인슐린, 그렐린, 렙틴 대사의 핵심 조절자랍니다. 그래서 인슐린 합성과 분비를 촉진해주고 그렐린 활성도를 촉진해주고 렙틴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이 기능을 해요. 이게 영양소인 거 아시죠? 이 영양소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하고 가면 좋죠. 근데 저희 비슷한 게 있어요. 이 뭐라고 하는 게 있죠. 위고비. 우리 GLP-1 호르몬을 모방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만들어지는 그 과정인데 이거는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우리 몸에 주 1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근데 한 몇 개월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500만 원어치를 뭐 이렇게 딱 돈을 넣어 놓으신 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래야 좀 저렴하다고 하니까. 효과는 매우 좋아요. 근데 구토와 설사 등의 부작용으로 탈수가 심하게 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신손장이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구체율이 15%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고비는 호르몬을 모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식물 원료, 영양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 호르몬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평소 식욕이 없고 마른형인데 먹어도 되나요? 좋아요. 왜냐하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그래서 근육량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차별점이 뭐냐고 하는데 요게 요런 과정이 있는데 오히려 식욕이 올랐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보상을 하려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 내가 먼저 생각해 봐요. 내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하고 있는지, 야식이나 과식 등 이런 걸 하고 있는 보상형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분들은요, 몸이 아직 이전의 습관대로 에너지 흡수를 더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또 탑쉐이프를 섭취하면 뇌가 변화를 기대하는 자극으로 기대감,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오히려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보상을 위해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이런 케이스에 파트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뇌 보상 작용이 되면은 정상화돼서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디드링크 먹으면서 탑쉐이프는 식사 한두 시간 전에 항상 드셔주시면 가장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이 과정 중에 탑쉐이프 먹으면서 거의 10, 20kg 지금 빠지셨다고 하던가. 근데 저희 사업자이세요. 저희 스폰서님의 조카예요. 근데 그 조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장한나 지피님, 그 사업하시는 분은 저기 아니셔서 저기가 그래서 제가 장한나 지피님을 좀 초대를 했거든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한나 지피님 들어와 계시죠? 이거 소리 좀 어떻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장한나 지피님. 제가 요거를 못하는데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장하나입니다. 네, 저기 장한나 지피님 혹시 지금 탑시프 드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들었더니 20kg 정도 빠지셨더라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식생활도 네, 달라지시고 많이 달라지셨는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아직 결혼 안 한 조카라서 조금 제가
말을 기피하기는 좀 그렇고,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했어요. 한약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요요가 왔어요. 그 요요가 어떻게 왔냐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정말로 10kg 이상이 또 찌고 또 찌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탑쉐이프가 나올 거니까 이걸 꾸준하게 정말 섭취하고 다이어트에 요요가 없는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요요 없이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몸무게였냐면요. 거의 89kg니까 90kg였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저희 탑쉐이프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섭취하고 있으니까 약 4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금 섭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몸무게는 70대 초반이에요. 70,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20kg 가까이 지금 감량을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식생활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다이어트 할 때도 끝나자마자 예전의 식생활로 완벽하게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는 없고 그 잠시 잠깐의 그냥 살 빠짐. 근데 지금은 참치를 지금 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집에서 옛날에는 이제 뭐 짜장면을 시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는 짜장면, 만두, 그다음에 뭐 등등등 여러 한 세 가지 정도 탕수육까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폭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거의 못 먹겠다 그런대요. 그리고 저녁에도 그냥 프로쉐이프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로쉐이프만 먹고 잘 때도 많대요. 그래서 턱 라인이랑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예쁘게 빠져서 만약에 육자로만 바뀌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2, 3kg 정도만 더 감량을 하면 키가 있기 때문에 키가 이제 170 정도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몸이 지금 빠지고 얼굴도 너무 예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아직 그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푸대짜리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어, 턱 라인도 막 세턱이고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한마디로 건강한 다이어트이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이어트입니다. 탑쉐이프 여러분 함께 섭취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상 때문에 도파민 그게 분비되면서 보상 차원에서 막 식욕이 땡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조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아까 20kg가 빠지신 분이 있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디드링크 먹고 아침에 디드링크 14일 먹고 얘가 제가 14일 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아침 간단히 저는 이제 유동식으로 먹습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유동식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식으로 먹고 저는 아침에 그러고 나서 이제 탑쉐이프 이제 지금은 저는 안 먹고 있는데 저 가정 중에 이제 탑쉐이프 들어가는 과정을 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그냥 지금 먹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도 그냥 간단히 이제 이렇게 먹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이번 주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14일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제가 날마다 일어나는 저의 반응, 제 파트너들의 반응을 한번 올려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라 다음 주는 그 반응을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해독이라기보다 비우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제품을 먹으면서 파트너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데일리로 1일부터 그때 보니까 한 8일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기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공유 중지하고요.
혹시 그룹장님 저기 전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가 너무 기대돼요. 네, 8일간 저희 데일리로 하는 거 한번 해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반갑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듀하고 오메가3 오플러스1이 굉장히 필요하시죠? 네, 필요하시죠? 오메가. 네, 필요해요. 그 쿠폰을, 서울, 부산, DSC는 20일, 그죠? 아, 대전, 대구는 21일, 광주, 평택이 23일이에요. 어, 요번에 이게 노드쇼가 이렇게 계획이, 요 시간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1시부터 3시까지니까, 네, 물론 쿠폰도 필요하지만 음, 신규들, 우리 현장에 인스파이어에 못 가신 신규들 초대하셔가지고 요번에 쿠폰을 다 받으세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연락이 온 게 광주에 몇 명 가고 대구에 몇 명 가고 그걸 알아야 쿠폰을 제공할 수 있으니 그 인원수를 좀 알았으면 음. 해가지고 리더방에 이제 광주는 우리 금경 사장님하고 장나 사장님하고 몇 명, 음, 음. 그리고 또 서울은 20일이거든요. 월요일이거든요. 몇 명. 우선 우리가 오플러스는 듀오도 필요하고 오메가3도 필요한데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잘하는 초대가 답이잖아요. 음. 이거를 핑계로 해서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회사에는 40명, 40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